우리가 축하할 때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행동, 바로 술잔을 짠 하고 부딪히는 건배죠. 이 간단한 행동에 수천 년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축하할 때, 기쁠 때, 아니면 힘든 날 서로 위로할 때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잔을 들어올립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다들 하니까 따라하는 오래된 습관 같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간단한 손짓 하나의 발이죠. 무려 6,000년 전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해온 아주 오래된 의식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신과 소통하려 했던 고대인의 염원, 서로의 목숨을 건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혁명의 함성까지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인류가 처음 잔을 들었던 이유,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 신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건배라는 말만 봐도 그 역사를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동아시아의 건배는 글자 그대로 잔을 비운다,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죠. 한편 영어의 토스트는 왜 토스트일까요? 진짜 우리가 먹는 그 빵 토스트 맞습니다. 옛날 영국에서는 와인 맛을 더 좋게 하려고 구운 빵 조각을 잔에 띄워서 마셨대요. 거기서 유래한 거죠. 라틴어 프로지트는 당신에게 좋기를 이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럼 이 짠하는 건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신을 위한 신성한 제사였다는 설, 둘째는 독사를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설, 그리고 마지막은 절대 깨지지 않을 동맹의 징표였다는 설입니다. 가장 오래된 뿌리를 찾아가면요, 무려 6,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술은 그냥 음료가 아니라 신이 내린 선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장 귀한 첫 잔은 신에게 바쳤던 거죠. 그리고 남은 술을 다 같이 나눠 마시면서 우리도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건배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 신과 인간이 소통하던 신성한 의식이었던 셈이죠. 자, 두 번째 가설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인간적이에요. 바로 중세 유럽의 살벌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독살당할지 모르는 중세 유럽의 연회장입니다. 이때 주최자가 손님의 잔에 자신의 잔을 쾅 하고 세게 부딪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서로의 술이 넘쳐서 섞이게 하려는 거였죠. 이건 일종의 메시지예요. 만약 내 술에 독을 탔다면 당신도 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 안심해라.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 물론 실제로 독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제스처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배는 말보다 더 강력한 계약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상인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바이킹 전사들은 중요한 맹세를 한 뒤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약속을 피로 새겼습니다. 말하자면 이 술 한 잔에 서로의 약속을 완전히 봉인해버렸던 거죠. 이렇게 신과의 약속,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다지던 건배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성격이 바뀝니다.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화려한 정치 무대로 변신하게 된 거죠.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역사가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비즈니스 계약으로 시작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심포지온이라는 토론회장으로 발전하고, 로마 시대가 되면 황제와 제국의 승리를 외치는 함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 기사들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으로 사용했죠. 그러다가 절대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왕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한편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된 겁니다. 건배가 곧 권력이자 영광이라는 걸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마지막 연회에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정복한 세상이 이 잔 안에 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세상을 떠났죠. 이 한 잔의 건배가 위대한 제국의 정점이자 그 마지막을 알리는 상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건배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드레이크 제독에게 자신이 직접 건배했던 금잔을 통째로 하사했어요. 이건 너는 나의 가장 아끼는 신하다라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임의 표시였죠. 또 20세기로 와볼까요?
얄카 회담에서 스탈린은 일부러 처칠이나 루스벨트보다 잔을 더 높이 치켜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아주 교묘한 시각적 과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듯 반전을 준비하죠. 왕과 귀족,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건배가 어느 순간 평범한 민중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와 저항의 상징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죠. 혁명이 일어나기 전 건배 구호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위하여, 영주님을 위하여. 이 건배는 기존 질서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왕을 위해 잔을 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공화국을 위하여. 구호가 바뀌는 이 짧은 순간 건배는 복종의 상징에서 저항의 함성으로, 혁명의 횃불로 그 의미가 180도 뒤바뀐 겁니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죠. 건배의 진짜 힘이 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20세기 미국 금주법 시대입니다. 나라에서 술을 아예 못 팔게 막아버렸는데 그럼 사람들이 건배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했습니다. 뭘로요? 레모네이드나 주스 같은 음료수로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건배 핵심은 알코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마음, 그 연대의 정신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6,000년의 여정을 거쳐온 건배.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오늘날의 건배는요, 이 모든 역사를 품고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짠하면서 우린 함께야 라는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고 직장 회식에서는 윗사람에게 존중을 표하기도 하죠. 또 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선 부드럽지만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에서 그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정말 마법 같은 의식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건배를 외치면서 잔을 부딪힐 때 그 순간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저 술잔을 부딪히는 짧은 소리 안에 신뢰와 약속, 연대와 축하라는 6,000년의 인류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건배에는 어떤 마음과 의미를 담아 보시겠어요?